네, 외교부 장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공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국내 언론에서 예방 공격이라 그랬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제 예방 공격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현재- 프리벤티브냐 아니면 프리엠티브냐 하는 논쟁이 국제 사회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데 규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법이죠.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 대사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뭐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부의 어려움은 아는데 이건 불법 침공행위입니다. 이란이 주변 국가를 때리는 것도 불법이고요. 근데 정부가 또 이란 주위에 때리는 GCC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누가 봐도 미국 눈치를 보는 건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 이건 누가 봐도 불법 전쟁입니다. 선제 공격도 프리엠티브도 말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imminent threat이라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쟁 목표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정권 교체했다가 그 다음에 핵시설 전쟁 계획도 엉망입니다. 3, 4일 걸린다 그랬다가 3, 4주 걸린다 그랬다가 영원히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더라도 플랜 B를 작동하셔야 됩니다. 교민 안전 너무 중요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노력에 대해서 응원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결국 한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국격에 대해서 다른 말도 준비하시고 그것이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중동 국가도 만나야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유럽 국가도 만나셔야 합니다. 혹시 스페인 지금 기지 제공 때문에 미국하고 불편한 관계이긴 합니다만 바로 총리 연설문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는 트럼프라든지 미국을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냉정하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칭찬받을 만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의 독재도 정권도 비판하고 그러나 미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 불법으로 불법을 막을 수 없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23년 전 이라크 전쟁 때문에 8년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가장 비판했던 전쟁이 이라크 전쟁입니다. 그게 같은 공화당 부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스라엘 때문에 악마의 속삭임 때문에 미국이 늪으로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 반대 여론이 미국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6대4, 7대3의 전쟁 반대 여론은 보통 미국이 한 3, 4년 전쟁한 뒤에 지쳤을 때 나오는 국민 여론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전쟁을 반대하더라도 전쟁 시작하면 대부분 애국심이 발동해서 전쟁을 찬성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봐온 미국의 모든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초기부터 반대 여론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엔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 유엔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한국이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온 역사가 있고 우리가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유엔의 산 정인이고 산 모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엔에서 미국을 비판하지 않더라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바로 대면에서 비판하지 못하지만 이런 나라들과 외교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방국의 전쟁에 관해서 우방국 특히 우리가 트리티 알라이 조약으로 맺은 동맹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더군다나 외교장관이 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접 발표해서 공개적으로 연설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유엔 그 의원연맹에 가서 이거랑도 조금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민주화 문제였고요. 그거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의 문제였고 평화의 문제인데 우리는 패널이 없었습니다. 전 너무 기가 막혔어요.
우리야말로 패널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국가대표로서 2분 발언밖에 못했습니다. 외교부가 그게 미국은 나오지도 않고요. 저는 외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대사이지 않습니까? 로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신뢰를 얻는 외교를 저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유엔 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준영 의원님의 활약을 직접 다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저희가 부족한 점을 잘 메꾸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경우에는 예측보다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예측하기 힘들고요. 그런데 그 반응, 첫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호구가 잡히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밀면 해주는 상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 못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지난 6월, 이건 지난 얘기니까요. 페이트리엇 미사일 지난 6월에 갔죠. 네, 그거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금은 말씀 못 하시겠지만 미국 이란을 때릴 때.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전쟁에 미국의 부족함을 동맹국들을 통해서 메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빌드업 해놓지 않으면 그러면 그 딱 닥쳐가지고 우리한테 한국군의 도움이나 참전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정적 문제에 대해서 아니요, 가정적이 아니라 미국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고 않겠지만은 한미 간에는 그 여러 가지 기존의 합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2006년 지금 포함돼서 말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을 먼저 공격할 때는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때렸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걸 주장하면 동맹국이 위협에 처했으니까 한국이 당연히 도와야 되겠다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정적 문제라서 공개리에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